안녕하세요. 호니TV의 호니입니다. 오늘도 역시 코스피 지수가 개인의 그 매수세로 하방을 만들었죠. 제가 항상 그 영상에서 지금 계속 얘기 드려요. 그 개인의 매수세가 증가할수록 주가는 빠지게 돼 있다고 얘기 드렸고,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도 10시, 11시 정도 기점으로 매수세가 개인의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기관 외인의 쌍거리 매도가 나왔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조정장 때 언급드렸던 그 지수 수치가 2900대 후반에서 2900대 중반 정도예요. 그래서 사실 지표만으로 봤을 때는 내일까지도 추가 조정이 가능하겠다가 되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오늘 그 조금 이제 장의 흐름상 조금 그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3차선을 지켜주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긴 했어요. 그래서 내일 장세부터는 조금씩 담아가는 게 다시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해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며칠 동안 그 조정 동안 2, 3일 거래 동안 그 매수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른 한 내가 원하는 종목에 적게는 5%, 많게는 10%를 이미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지 않는 것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까지 유효했죠. 오늘 장 그 막판에는 저도 조금 담은 종목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코스닥을 닮았는데, 제가 그 며칠 전부터 또 얘기 드렸던 게 지수에 대한 경계심과 그 다음에 코스닥도 어느 정도 시세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드렸었고, 사실은 오늘 제가 봤던 코스닥 지수가 950선을 내줄 때 정도의 매수가 유효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950선이 깨졌죠.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내일 개인 매수세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고 개인이 매수했다고 무조건 빠지느냐는 아니에요. 왜냐면 개인과 외인과 기관이 존재하는데, 요즘 최근에는 외인이 계속 매도세를 유지했고 기관이 자꾸 틈틈이 사려는 포지션을 잡았으나 개인의 매수세로 인해 다시 매도 전환을 했다가 정리가 되는데, 이제 좀 조정도 어느 정도 됐고 기준선까지는 어느 정도 다 그 종목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종목만 보면은 바닥권으로 매력적으로 보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장세 자체가 좀 불안정하니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매수세가 개인 매수세가 또 지속된다 하더라도 외인이나 기관이 둘 중에 한 명만 매수세를 유지해 준다면 다시 상승장은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도 수급을 잘 보시면서 내일부터는 그 조금씩 그 담아 가시는 게 유효하다고 봐요. 그래서 오전장에 좀 세게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오전장에 좀 더 빠졌다가 반등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일단 조심스럽게 안정적인 매수를 하고 싶다면 제가 또 말씀드렸던 오후 매수를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오후에는 좀 지수가 올라서 오르더라도 확실히 올라가는 추세 변환이 돼서 안정성을 느낄 수 있고,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더욱더 하락이 강해지는 오후에 대비해서 또 한 번의 매수를 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많이 빠져서 마음 아파할 건 없어요. 왜냐면 사실 이런 하락장에서는 지지선도 버텨주지 못하고 뭐 금액을 지켜줘야 되는 지지 라인을 버텨주지 못하고 그냥 다 흘러내려요.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하실 필요 없고, 그다음 말 그대로 요럴 때 또 역이 되는 거예요. 제가 차트를 보고 많이 언급을 드리지만 역으로 돼요. 차트가 깨졌다고 해서 장이 바뀌진 않아요. 그냥 차트의 지지선은 그냥 또 하나의 수치일 뿐이고 또 하나의 막대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매도세가 강해지면 그것도 하나 거쳐가는 그냥 과정일 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심려하지 마시고,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충분한 비중 조절과 그 비중 조절과 매수 가격을 지킨다면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장 중에 이제 그래도 상승을 한 것들을 얘기 드리면 이런 거예요. 사실 제가 추천드린 종목 중에 위메이드는 오늘 또 양봉을 그렸고, 제가 바닥 매집으로 며칠 전에 영상으로 보내드렸던 종목인데, 위메이드는 오늘도 힘든 장이지만 바닥을 그렸어요. 이 종목이 뭔가 이슈가 있고 재료가 좋아서라기보다 이 종목은 이 하락장 전에
이미 충분한 기간과 가격 조정을 받아왔죠. 그래서 제가 바닥 매수를 얘기했던 건 이런 거예요. 바닥에서 산 것들은 심하게 크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덜 빠지고 양봉을 만들었던 거지, 이 종목만 뭔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른 종목도 보시면 이미 저희가 수익을 실현하고 그 했던 종목인데, 자, 여행주 중에서도 에어부산을 말씀드린 적이 있고 4,000원에서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서 추세가 전환이 됐죠. 사실 이 추세 전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이 하락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지켜주지 못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미 4,000원대 매도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수익을 실현하고 다시 들어가지 않는 종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래서 바닥 매집이 중요하고 바닥 매집은 안정적이다. 빠지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잘 버텨주고 좋은 견고한 흐름을 보여준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너무 그 심리할 부분은 없는 종목들이니까 조금 더 분할 매수를 하는 분이시라면 종목별로 조금씩 담아가는 건 유효하다. 하지만 또 이런 건 제가 또 언급드린 적이 있어요. 그 장이 다시 회복될 때 기점에서는 섹터가 장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섹터다. 근데 오늘 삼성전자가 악재가 떴죠. 그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 구속이 정해지면서 오늘 3%의 급락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런 악재가 뜨면 주가는 더 빠질 하방의 압력이 더 강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로 인해 또 장이 안 좋은 흐름을 보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장은 회복이 되지만 반도체 섹터가 움직이지 않는 가치 하방 요인에 맞는 재료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그거는 그 시장을 봐야 아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같이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를 매수하시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가 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SFA 반도체도 제가 이제 그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조금씩 접근해 볼까요 정도였는데, 지금 추세라면 애매하죠. 애매하게 좀 자리가 좀 깨진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또 모든 섹터가 이렇기 때문에 관심 있는 종목에 담으셨다면 부담스러울 건 없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느 매수가에 공략을 해서 똑같은 종목도 똑같은 종목을 추천드려도 이득을 보시는 분이 계시고 손해를 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매수가를 적정하고 유리한 매수가를 잡는 건 나의 몫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참고하면서 보시되 좋은 매수 금액을 선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장 얘기를 이렇게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목 추천을 드린다기보단 이제부터는 정말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들을 보면서 좋은 매수 타점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새로운 종목을 해서 뭐 강세장에서는 재료가 좋고 뭐 이슈가 좋으니까 날라간다 해서 뭐 상한가가 나오고 하지만, 이런 장세에선 상한가가 나오기도 쉽지가 않을 뿐더러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섹터별 좀 공략을 잘 보시고 종목별 공략을 보시라. 그래서 일단 섹터별 그 공략으로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사실 조선주의 조정은 좀 셌어요. 조선주는 분명히 방송할 때부터 언급드렸고, 사실 조선주를 단기적으로 수익 내기 쉽지 않아요. 조선주는 재료를 기다리고 재무제표가 반영이 되고 회복세를 계속 이어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충분한 매집 기간이 필요하고 충분한 시세를 노리려면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아가시면서 중장기 물량을 설정하시는 건 좋으나 단기적 수익을 보시기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최근의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제가 괜찮다고 했던 종목 중에 잘 간 것들이 건설하고 철강이 그나마 좋은 견고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건설 쪽도 사실은 건설 쪽은 매수 타점이라고 하지 않게 하락장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빠지지 않고 잘 버텨주고 금방 반등을 해주면서 오늘 같은 장에도 양봉을 만들어주는 섹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가다가 또 다른 장이
다른 종목이 갈 땐 또 쉬어갈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건설 쪽하고 철강 쪽은 여전히 좋아 보입니다. 포스코, 현대제철도 제가 열심히 보고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렸는데 쉽게 매수 기회를 잘 안 줘요. 사실은 전 4만 원 밑에서 사실 계속 그 매집을 하고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이 하락장에 비해 너무 잘 버텨준다. 그래서 사실 요런 거죠. 그 하락장에서 그 하방으로 많이 가지 않고 버텨주는 종목도 좋게 보여요. 그것도 좋게 보시라고 얘기 드렸고, 그런 종목들도 눈여겨 보셔라 라고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안 빠지는 것들, 그리고 요런 장에서도 양봉이 나오는 것들은 더 지켜볼 만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주와 철강 쪽을 좀 눈여겨 보시고, 게임 섹터는 말 그대로 좀 그때그때 가는 놈만 가니까 좀 이제 잘 잡아서 이슈 재료, NC소프트, 뭐 위메이드, 뭐 아니면 펄어비스, 이렇게 뭔가 재료가 있는 것들을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2차 전지나 반도체는, 반도체 대장주들은 사실 조정이 불가피했고, 사실 SK 하이닉스가 오늘 매수 타점이 보이긴 했어요. 왜냐면 SK 하이닉스가 이게 상승 전환할 수 있었던 건 다른 것들이 그 삼성전자와 다르게 이 친구는 그 삼성전자가 더 갈 때도 조정이 시작됐었죠. 그래서 이미 충분한 조정과 기간을 거쳤다라고 봤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오늘 21선 정도가 맥점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이미 저는 반도체 파운드리 종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섹터 자체의 추가 비중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뭐 그 정도가 되겠고, 그래서 앞으로 내일도 시장을 잘 관찰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건 맞다. 그리고 개인 매수세 꼭 체크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바이오 섹터가 거의 못 움직이고 있고 계속 지속적인 조정만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바닥 매집을 선호한 입장에서 바닥이 보이는 종목은 사실 바이오 종목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바이오 종목은 잘 하질 않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는데, 하나 그냥 얘기를 들으면 예를 들어 지금부터 좀 담아가 볼 수 있다라는 정도의 종목은 레고캔 바이오예요. 레고캔 바이오. 오늘 241선까지 닿았고, 오늘 좀 반등을 해주는 것 같으나 결국 장 막판에 흘러내렸는데, 사실 바닥 관점에서는 레고캔 바이오 말고는 딱히 아직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계속 제가 그 또 장의 흐름을 보면서 또 공유 드리겠지만, 일단 하락이 멋지 않은 이 시점에서는 좀 더 조심스럽게 관망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지을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